트래블콕. 안녕하세요. 방콕 자유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도와드릴 트래블콕입니다. 오늘은 방콕 여행 시 꼭 알아두면 좋은 것들 총 8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을 여행한다는 건 내가 알던 것과는 다른 세상을 체험한다는 것이고, 그 다른 부분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실제 닥쳤을 때 부정적인 충격이 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태국의 수돗물에 석회 성분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건 물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나 중국, 그리고 동남아의 여러 나라도 그런 것이고, 특별히 태국의 물이 다른 곳 대비해서 특히 더 위험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돗물을 그냥 드시는 분들은 드물긴 할 텐데, 먹는 물은 꼭 사드셔야 하지만 씻는 건 아주 민감하신 분들 아니면 괜찮습니다. 수천만 태국인들, 그리고 태국을 방문하는 수천만 명의 외국인들 전부 그 물로 샤워하고 설거지하고 양치하고 건강하게 삽니다. 먹는 물만큼은 태국인들도 꼭 사서 마시니까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컵라면 먹기 위해서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실 때에도 식수로 하셔야 됩니다. 편의점에서 작은 건 7에서 10밭, 1.5리터도 15에서 20밭 내외면 살 수 있는데, 잘 보시면 드링킹 워터와 미네랄 워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드링킹 워터는 정수한 물이고, 미네랄 워터는 말 그대로 천연 생수인데, 드링킹 워터도 마시기에 문제 없는 물이고 저도 잘 마시는데,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왕이면 미네랄 워터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석회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호텔 내 화장실 바닥이나 세면대에 간혹 하얀 얼룩 같은 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호텔이라면 더 주의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청소를 안 했거나 불량하게 했다고 생각하시기보단 수돗물로 청소한 게 물기가 마르면서 보이는 물때 정도로 이해하시면 대부분 그게 더 맞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호텔은 더 깨끗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제가 감히 호텔들을 변호하려는 건 아닙니다. 외국 나가서 그들의 환경적 요인도 감안해서 최대한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조선왕조는 20세기 초에 끝이 났지만 태국의 짜끄리 왕가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헌법 아래의 상징적인 왕이지만 그 영향력이 아직도 대단하다고 하고요. 태국 헌법에도 국왕은 존경받아야 하고 신성시 되어야 하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 국민들은 지난 2016년도 서거 때까지 70년 동안이나 왕좌에 계셨던 푸미폰, 그러니까 라마 9세 국왕을 자신들의 일생 전반에 실제로도 많이 존경했고, 최근에 즉위한 그의 아들인 라마 10세 또한 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건종의 지폐와 동전에 이들의 초성화가 그려져 있고, 건물과 도로 곳곳에도 초성화가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극장 가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극장에서 영화 상영하기 전에도 국왕의 창가가 영상과 함께 나오고, 이때 모두 일어나서 예를 표시해야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국왕은 태국 국민들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외국인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국왕을 모독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 꼭 염두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국민의 대다수인 95%가 불교를 믿고 있고,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불교 사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승려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광객이 승려를 거리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지만 많이 찾으시는 주요 관광지인 불교 사원을 들어갈 때엔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반바지, 민소매티, 샌들같이 노출이 많은 의상은 불가하니까 방문할 때 주의하셔야겠고, 사원의 건물 내로 들어갈 때에는 신발과 모자를 벗어야 되니 이것도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대감과 흥분감 속에 떠나온 여행에서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나라에서 벌금을 물게 된다면 그것만큼 찝찝한 일은 없을 겁니다. 태국에서 벌금을 주의해야 할 상황들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담배 반입 한도입니다. 태국에 반입할 수 있는 한도는 한 보루, 그러니까 딱 200개피인데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입국하는 누구나 다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짐 검사에 걸렸을 때 일행 것을 한 사람이 한꺼번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상황 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함부로 규정시켰고 친구의 담배를 잠시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 뿐이다 라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해명이지만 여기선 그게 통하지 않고 또 공항 내에서 택시 타는 순간까지도 불시 검사를 한다고 하니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담배입니다. 태국은 전자담배 소지가 불법이라는데 사실 현지인들도 전자담배 피우는 모습을 저는 몇 번 목격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특히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는 걸 알고 벌금을 먹일 목적의 단속이 간혹 관광객 대상으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택시 타고 가는 중에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왕이면 태국 여행에서만큼은 전자담배 소지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 담배라고 해도 호텔 객실이나 기타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세 번째는 길거리 쓰레기 투기입니다. 이건 여행을 떠나서 어디서라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겠습니다만 특정 도로나 곳곳에서 특히 외국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기다리다가 단속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저는 경험이 아직 없지만 주변에 당한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계도의 목적보다는 벌금의 목적인 티가 나게 그 자리에서 말 걸고 특정 공간으로 데려가서 여권을 요구한 다음 벌금이 10,000원인데 너는 처음이니 2,000바트에 해당된다. 2,000바트를 지금 지불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10,000바트를 내고 여권을 그때 찾아가라는 식으로 겁을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바람 때문에 바깥으로 벌어져 버린 상황이었다는데 누구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상대가 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상식, 비상식을 떠나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입니다. 태국은 미소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 방콕은 천사의 도시로 불립니다. 태국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그동안 태국에서 만났던 수백에서 수천 명 현지인들의 대부분은 저에게 아주 호의적이고 신박하고 진실돼 보이는 웃음을 잘 지어줬습니다. 이것이 제가 태국을 진짜 좋아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른 도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방콕은 치안도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태국은 관광이 그들의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주요 관광지의 시민들에겐 그런 행동들이 체화되었고 제가 주로 관광지 위주로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발전이 좀 더디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국민성까지 낙후된 후진국은 아닙니다. 여기도 한국과 똑같은 사람 사는 곳이고 미소엔 미소로, 호의에는 호의로 대해줍니다. 다만 자국에 대한 애정 또는 자부심도 커서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그들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도 물론 똑같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식선에서 행동하면 해를 당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는 있을 텐데 적어도 다른 나라를 관광하는 외국인은 그 나라에서만큼은 그들의 문화를 더 맞춰주고 양보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요. 현지인들과 뭔가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미안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웃으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정중한 인사법인 기도하듯이 손을 합장하는 그런 행동을 같이 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압적으로 큰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고 하니까 그런 행동은 나 자신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꼭 자제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태국인들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민족들이 어울리는 도시니까 다른 외국인들과의 접촉에서도 똑같이 내키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양보하는 행동을 취하는 게 좋고 실제 여기 외국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율이 높습니다. 워낙 도로가 막히는 데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오토바이이다 보니 그 수가 많고 당연히 차 사이로 다니는 오토바이는 시야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방콕은 횡단보도가 발달하지 않았고 적당히 차량의 흐름을 보면서 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차량만 고려하고 뛰었다가 갑자기 차 뒤에서 빠르게 나오는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할 확률이 있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꼭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를 의식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방콕은 차량의 흐름이 우리나라와는 반대인 좌측 통행인데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좁은 도로도 적지 않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을 땐 차량의 흐름과 마주할 수 있는 우측으로 통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차량과 같은 좌측으로 통행하면 뒤에서 나를 스치듯이 지나가는 차를 만나게 되고 실수라도 오른쪽으로 발을 옮기는 순간 치일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뭐니뭐니 해도 외국인들이 주요 이동수단인 택시는 목적지를 설명하는 의사소통을 제외하면 이제는 웬만하면 주의하실 게 사실 없습니다. 관광객이 차 안에서 구글맵을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멀리 돌아가거나 미터기를 켜지 않는 경우는 이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좋은데요. 하나는 정차에 있는 택시입니다.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택시와 툭툭이 많이 정차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탄다면 미터기가 아니고 최소 2~3배 이상 바가지인 호가로 부릅니다. 그러니 그것들 말고 20~30m만 밖으로 걸어 나가서 지나다니는 택시를 잡아 타면 됩니다. 또 관광지 앞에서 택시나 툭툭 기사가 무언가를 호객하는 건 절대 응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No thanks 라고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사기인데다가 너무 신경질적인 거절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랩카 이용과 관련된 건데 이게 태국에서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확실하지 않지만 영업 택시나 오토바이 택시의 경우 이런 그랩카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택시기사가 그랩카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랩을 이용할 때엔 가급적 이러한 영업용 기사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승하차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웬 쓰레기 봉투냐 하실 텐데 분리수거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방콕의 길거리를 걷다 보면 길가에 검정색 쓰레기 봉투가 쌓여있는 장면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시간 이후 밤시간대에 식당이나 가게 앞 도로변으로 이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것들과는 멀리 걷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말씀 드릴까 말까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이 봉투 주변에는 토끼와 같은 설치류인 어떤 동물이 먹이를 찾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검은 봉투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함께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제가 이 말씀드렸다고 그걸 너무 의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인지는 하되 너무 의식하지 말고 되도록 멀리 그리고 빨리 지나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술을 좋아하시거나 클럽 등 술과 관련된 유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마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술집이 아닌 편의점에서 맥주 등 주류를 구매할 때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7시간, 총 10시간 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곧 호텔 내에서 늦게까지 술을 드시다가 자정이 넘어간 시간에 더 필요하다면 편의점은 안 되고 호텔 미니바에 술을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태국의 국왕 또는 불교와 관련된 국경일 중에서 술집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전면적으로 술 판매가 아예 금지되는 날들도 있습니다. 이건 연초에 미리 날짜를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갑자기 술 판매 금지를 임시로 지정해버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술로 영업하는 업장 입장에서 정부의 이런 일방적 결정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 싶기도 하지만 태국엔 이런 게 가능하고 이 날들은 클럽을 포함해서 술 판매하는 곳들은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정쯤 아주 핫한 거리로 변하는 카오산 로드도 이날만큼은 다소 차분한 흔한 거리 정도일 뿐입니다. 짧은 태국 여행 중에 일정을 잡으실 때 이런 날짜들이 포함되는지 미리 파악하시고 일정을 잘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술 판매 금지일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주소는 설명란에 제가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동안 제가 여행 중에 직접 겪었거나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방콕 여행 시 알아두면 좋은 것들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행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 없는 기분 좋은 여행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